저녁 6시였습니다. 한씨 집안의 식탁 위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3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놓인 저녁상이었습니다. 그 상을 차린 손은 72살 박명자 여사의 손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부엌 문틀에 기댄 채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이 남긴 검버섯이 서너 개 박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손으로 새벽 도시락을 쌌고 그 손으로 아들 한태준의 교복깃을 다렸습니다. 그 손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아들 내외와 손주 정우를 위한 상이라는 점뿐이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식탁 맡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아들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식탁이 아닌 거실 TV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야구 중계였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태준은 숟가락을 허공에 멈춘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왼손엔 젓가락, 오른손엔 휴대폰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쉴 새 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쇼핑 앱이었습니다. 가을 코트를 고르는 중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한쪽 귀퉁이 7살 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갈비찜 앞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오른손에는 젓가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젓가락은 가지런히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위로 들리고 하나는 아래로 처지며 쉼없이 엇갈렸습니다. 아이는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가락으로 갈비를 집어들었습니다. 뼈에 붙은 갈비살을 손으로 뜯어 입에 넣는 아이의 얼굴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맛있다는 듯 볼을 볼록하게 부풀렸습니다. 국물이 손가락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우는 그 손을 바지에 쓱 닦았습니다. 명자 여사의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정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손가락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명자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정우 젓가락질 좀 봐라.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타박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명자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은 무슨 말을 하면 잔소리가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응,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불쾌함도 없었고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은 원래 손가락 소근육 발달이 늦대요. 어디서 읽었는데 억지로 가르치면 오히려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교정 젓가락으로 다 잡아주는데 뭐 하러 지금 애 스트레스를 줘요? 말을 마친 수연은 다시 휴대폰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코트 선택이 더 중요한 일인 듯 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찌개에서 올라오는 김이 눈앞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스트레스.
그 단어가 명자 여사의 머릿속에서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태준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치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아이의 작은 손가락 사이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함께 젓가락을 쥐던 그 저녁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엄마라는 이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스트레스였을까요? 명자 여사는 고개를 들어 다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갈비를 손으로 뜯고 있었습니다. 볼이 발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명자 여사의 눈에는 그 행복한 얼굴 뒤로 무언가 천천히 비어가는 자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채워주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오늘도 조용히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은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설거지는 명자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소파로 자리를 옮겼고 아들 태주는 야구 중계가 연장전으로 접어들었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우는 제 방으로 들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명자 여사만 부엌에 남았습니다. 수돗물이 그릇 위로 흘렀습니다. 명자 여사는 갈비찜 그릇을 닦으며 정우의 손가락을 떠올렸습니다. 국물이 흘러내리던 그 작은 손가락을요.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모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가르쳐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며 명자 여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준이 소파에 반쯤 누운 자세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옆에서 무릎에 쿠션을 올려놓고 드라마를 보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자 여사가 태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준아, 아들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TV 화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우 젓가락질 이제 좀 가르쳐야 하지 않겠니? 학교 들어가기 전에. 태준이 리모컨으로 볼륨을 조금 줄였습니다. 완전히 끄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그리 급해. 학교 가면 다 배워. 학교에서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냐? 가르쳐줘요. 요즘은 이번엔 수연이 드라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마치 그 대화를 벌써 여러 번 들어본 사람처럼 피곤하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담담하게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잠시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 어릴 때 젓가락질 가르친다고 얼마나 같이 앉아 있었는지 기억하냐? 기억하지? 근데 엄마,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 뭐가 달라? 태준이 그제야 TV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몸을 살짝 일으키며 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귀찮다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아? 교육세만 해도 만만치 않아. 학교 선생님들 그 월급에는 애들 생활 교육도 다 포함이라고. 요즘 학교는 옛날이랑 달라. 밥 먹는 예절도 가르치고 정서 교육도 하고 다 커리큘럼에 들어있어. 우리는 그 서비스를 당연히 누려야 하는 거야. 우리가 고객이야, 고객. 고개. 명자 여사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느냐 하면 화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황했느냐 하면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감각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 입에서 나온 고객이라는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선생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부모가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자식을 가르치는 일은 거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명자 여사가 평생 자식에게 쏟아부었던 그 수많은 저녁들은 지금 이 아들의 논리로는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서비스였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였을까요? 명자 여사는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불빛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저녁이 지나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6에 태준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았고 집안 살림과 육아는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태준이 3살 무렵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4살이 되자 젓가락을 잡혀주었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고 아이는 울었고 명자 여사도 지쳤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다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한 일.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그 당연한 일이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드라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준도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집 거실에서 대화는 그렇게 조용히 닫혔습니다. 누구도 문을 세게 닫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명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정우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보며 혼자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여사는 그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교정 젓가락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을 잡아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학교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방문을 조용히 당겨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가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디 굵은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낡은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함께 쥐던 그 온도를요. 교복깃을 다리던 그 새벽을요. 아들은 그 시간을 서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서 꺼내놓고 싶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은 해야 할 말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어젯밤 아들이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고객이야, 고객. 명자 여사는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찬밥을 꺼내고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죽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정우가 아침마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달걀을 하나 깨넣고 참기름을 조금 더했습니다. 오래된 손놀림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죽이 한 소끔 끓어오를 무렵 태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났네. 잠이 없어서. 태준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시고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이야기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준에게는 그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명자 여사는 냄비 속 죽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밤새 생각해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혼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나무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무언가를,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낼 자리가 없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늘 TV가 켜져 있었고 옆자리에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 소매가 한쪽 올라가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아이를 불러 세워 소매를 내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 죽 끓였어. 할머니가 아침 먹여줄게. 나 죽 싫은데. 한 번만 먹어봐 맛있어. 정우는 희죽 웃더니 식탁 의자에 올라앉았습니다. 다리를 달랑달랑 흔들면서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작은 그릇에 죽을 담아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숟가락도 함께 쥐어주었습니다. 수연이 나온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묶고 얼굴에 크림을 바른 채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와 원두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여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수연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어제 내가 정우 젓가락질 얘기를 꺼낸 건 잔소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는 일이라서. 수연이 커피 머신 앞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어젯밤처럼 무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할 준비가 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정우 교육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고 억지로 시키면 역효과가 난다는 거.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전문가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야. 어머님은 옛날 방식이 다 옳다고 생각하세요? 명자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말로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명자 여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말하려는 건 방법이 아니야. 집에서 가르칠 건 집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야.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정에서 완벽하게 가르치면 학교가 왜 필요해요? 그럴 거면 홈스쿨링 하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커피 머신이 낮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으로 죽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빗자루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자 여사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반박하려 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면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침을 싸움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보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조용히 앞치마를 접었습니다. 수연은 커피를 들고 거실 쪽으로 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죽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젓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조용히 아이의 손에서 숟가락을 받아 한술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정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맛있다. 명자 여사가 가만히 웃었습니다. 웃음이 입가에만 걸렸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어젯밤부터 마음속에 쌓인 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꺼내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말들보다 이 아이의 따뜻한 입술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말 안에 빠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크고 분명하게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정우에게 한술 더 먹여주었습니다. 아이가 냠냠 소리를 내며 받아먹었습니다. 이 작은 손이, 이 따뜻한 입이 이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세월이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마음속에 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게, 흐트러지지 않게, 그러나 한마디도 빠짐없이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할 수 있는 말로였습니다. 그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을 꺼내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고 싶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비닐 커버가 누렇게 바랜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넘겼습니다. 태준이 2살 무렵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입 주변에 미음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젊은 명자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눈 위에 웃음이 얹혀 있는 그 시절 엄마들 특유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절에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바빴고 돈은 늘 빠듯했고 몸은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밥상 앞에서 아이 손을 잡는 일만큼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의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따뜻했고 아이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았고 그 눈 속에 자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엄마라는 이름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태준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우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자리였습니다. 소파 맞은편 가족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태준이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오다가 어머니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거기 앉아 있어? 할 말이 있어서. 태준이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손에 쥔 채였습니다. 수연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명자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와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정우만 눈치 없이 색연필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먼저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가 완벽해서 젓가락질부터 신발끈 묶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준다고 치자.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습니다. 그럼 정우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은 뭐가 남겠니? 태준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나중에 정우가 커서 너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를 이유가 어디 있겠어? 그냥 밥 사주고 돈 대주는 사람이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색연필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명자 여사는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울먹임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정돈해온 말을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식 손잡고 젓가락 쥐어주며 살 맞대는 그 귀한 시간, 그건 의무가 아니야. 명자 여사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엄마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야. 너희는 지금 편하겠다고 그 귀한 특권을 선생님한테 공짜로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라고. 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태주는 손에 들고 있던 넥타이를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등을 앞으로 굽히고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그제야 색연필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를 읽지는 못했지만 방이 조용해졌다는 것만큼은 알았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 생각했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거웠습니다. 선생님한테 다 맡기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편한 게 아니었네. 명자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정우한테 뭘 가르친다는 게 귀찮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그냥 어디선가 읽은 것들을 너무 쉽게 믿었어요.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명자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수연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 속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사람을 보아온 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님. 나도 처음부터 잘한 엄마가 아니었어.
태준이 어릴 때 얼마나 지쳐서 소리도 질렀는지 몰라. 수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다 쌓여서 지금 태준이가 된 거야. 완벽하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부엌에서 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추었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찌개보다 지금 이 자리가 먼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우가 그림을 들고 명자 여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그림 그렸어.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4명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이 삐뚤었고 얼굴은 동그라미였습니다. 그러나 4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 나름의 정성이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보았습니다. 삐뚤삐뚤한 선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잘 그렸다, 정우야. 할머니도 있어. 여기. 아이가 그림 속 한 인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일 크게 그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입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눈가까지 번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웃음이었습니다. 태준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먹고 나서 내가 정우 젓가락질 좀 가르쳐봐도 될까? 명자 여사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래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상이 다시 차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명자 여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나물을 무쳤고 태준이 밥을 퍼날랐습니다. 정우는 발밑에서 얼쩡거리다가 수저를 식탁에 놓는 일을 맡았습니다. 조금 시끄러워졌습니다. 조금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러나 명자 여사는 그 어수선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서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밥상이 놓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찌개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간이 잘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해가 아파트 지붕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렌지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식탁 위로 길게 누웠습니다. 명자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집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서툴러도 되었습니다. 함께 앉아 있으면 되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엄마의 일이었고, 아빠의 일이었고, 가족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식탁에서 그 일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50년 넘게 새벽에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태준이 정우를 무릎 앞에 앉혔습니다. 젓가락 2쌍을 꺼내 하나는 자신이 쥐고 하나는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아이 손가락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 2번, 3번 고쳐 잡았습니다. 정우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몸을 비틀고 웃음을 터뜨리고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태준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부엌 문틀에 기대어 바라보던 명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아이의 웃음과 어른의 웃음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를 무릎 앞에 세워두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어 아침까지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크고 투박한 탓에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감쌀 때마다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수연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쇼핑 앱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였습니다. 아이의 서툰 손을 찍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큰 손이 아이를 감싸는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수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풍경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묶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풀리는 데는 소리도 없었고 충격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숨을 내쉬듯이 풀렸습니다. 아침상은 수연이 차렸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국이 조금 짰고 나물에 참기름이 과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우가 식탁에 앉으며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과 아침 연습의 결과인지 전날보다 조금 나아진 자세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젓가락 끝이 가지런히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입을 꾹 다물고 계란말이를 집으려 애를 썼습니다. 결국 집었습니다. 입안에 넣고 씹으며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나 됐어. 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래 됐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숟가락을 든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수연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서다가 명자 여사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님, 명자 여사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연이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 계속 생각났어요. 특권이라는 말이요. 명자 여사는 대답 대신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 특권을 너무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귀찮은 일이라고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머님 말씀 듣고 나서 오히려 제가 손해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우가 크고 나서 내가 가르쳐 준 게 하나도 없으면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서요. 명자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 시작하면 돼.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말 없는 인사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태준이 명자 여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들어가도 돼? 그래. 태준이 들어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릴 때 혼날 때마다 하던 자세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한테 할 말 있어서. 말해. 태준이 두 손을 맞잡고 바닥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나 키울 때 나는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명자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우 손 잡아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손가락 하나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아이는 가만히 있지도 않고 엄마는 이걸 몇 년을 했던 거잖아.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명자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벌써 희끗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손 안에 넣어 다녔던 그 작은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명자 여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엄마 만들어줘서. 태준이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 꽉 차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거실 창가 의자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 놀이터에 아이들이 몇 명 나와 있었습니다. 그네를 타는 아이, 모래를 만지는 아이,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아이. 저마다의 오후였습니다. 정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심심해. 그래? 할머니 옆에 앉아. 정우가 의자 팔걸이에 걸터 앉았습니다. 몸이 반쯤 할머니 무릎 위로 쏠렸습니다. 명자 여사가 아이를 받쳐주었습니다.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기 있는 애들 나가서 놀아도 돼? 이따가. 지금은 할머니랑 있어. 정우가 뭉툭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는 나 좋아해? 좋아하지. 얼마나? 명자 여사가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하늘만큼. 정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거실에 번졌습니다. 부엌에서 수연이 고개를 내밀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에서 태준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가정은 완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싸우고 오해하고 상처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도 다시 밥상에 앉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손을 잡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었습니다. 학교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가르쳐 줄 수 없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손의 온도,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의 결, 아무것도 아닌 저녁에 옆에 있어준다는 사실, 이것들은 오직 가족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만드는 것은 매일의 작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젓가락을 함께 쥐던 저녁, 죽을 같이 먹던 아침, 창밖을 함께 바라보던 오후,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사람이 되고 가족이 되고 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무릎 위에서 잠든 정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숨이 고르고 깊었습니다. 손은 할머니 옷자락을 느슨하게 쥔 채였습니다. 자면서도 놓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전 태준의 손이 이랬습니다. 또 오래전 자신의 손도 누군가의 손 안에 이렇게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저녁이 따뜻했습니다. 명자 여사는 긴 하루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좋은 하루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름을 부르고 같은 저녁 안에 함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여서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